초강력 태풍 흰남노 상황 기상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 자세한 태풍 상황, 피해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태훈 보도국 기자, 또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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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김 기자, 지금 태풍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태풍이 통영 거제를 통과해서 지금 예. 김천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금 빠르게 북동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잠시 후 8시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정도 뒤면 이 포항 앞바다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의 네. 북상 속도 이제 빨라지고 있잖아요. 자, 이게 좀 이례적인 현상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느렸던 게 좀 이례적인 거죠. 보통은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 있을 때는 태풍을 끌어주는 힘이 예. 부족하고 예. 스스로 북상하려고 하는 힘보다는 좀 북상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의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 중위도권이 진입하기 전에는 한 17에서 19m 정도 예. 속도가 되는데 이번 속도는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시속 10km 정도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도권에 이제 진입하면서 보통은 한 30에서 한 40도 채 되지 않는 속도인데 예. 밤사이에 급격하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력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태풍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금방 빠져나가는 것이 좀 피해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은 6시경에 부상에 상륙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6시경에 부상에 상륙할 것이다 예보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 상륙하는 게 최대 고비다라고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태풍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4시 50분 정도에 이제 경남 거제 부근에 네. 이제 상륙을 하면서 좀 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육상에 닿은 시점이 좀 빨라졌는데요. 예. 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의 오른쪽 지역, 지금이 이제 경남 지역 쪽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70mm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워낙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한 시속 40km 정도에 가까운 속도고 앞으로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예. 지금의 상황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1시간 내로 태풍의 상황이 이제 지금의 이제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전 9시경에는 이 포항 북쪽으로 바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예. 지금이 고비니까 지금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고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김 기자, 지금 태풍 세기가 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950 헥토파스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 네, 알려졌고요. 예.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당초 새벽에는 매우 강 수준이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강도가 강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 내륙에 상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분들은 각별하게 대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예, 자, 태풍이 지금 제주를 지나서 예. 경남 남해안에 이제 상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해안가 지역에 이제 사는 주민들의 이제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앞으로 이제 해안가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예. 될까요? 해안가 주변에 침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침수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높은 파도에 의한 월파에 의한 침수, 그다음에 또 하천의 원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하천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 범람이 이제 해안가 쪽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미리 사전에 준비된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주변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지역이나 인근의 빌딩 건물 같은 데 높은 데 올라가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태풍 경로나 세력으로 봤을 때 좀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성될 때부터가 좀 남달랐다고 하는데 태풍 두 개를 두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급의 위력이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태풍 흰남노는 8월 28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밤에. 그리고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해서 서진하는 과정에서 보통 중심에서 부는 최대 풍속이 초속 17m가 넘지 않으면 열대 저하부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 그래서 그때 흰남노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12호 태풍이 될 뻔했던 열대 저하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태풍을 흡수하면서 바로 우리나라 쪽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예. 더 세력을 막강하게 좀 유지한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막고 있는 거대한 대륙 고기압에 맡겨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수온의 해역에서 몸집을 좀 예. 키워서 예. 더 큰 막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뭐 기상청장이 뭐 이번 태풍이 경로가 의미가 없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경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세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보통 이맘때 발생하는 태풍은 네. 여름철에 한참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덥고 습한 공기, 즉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그 끝자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경로가 달라지는데요. 예. 지금 이미 그 대한해협 쪽을 향하게 될 경우에는 내륙에 상륙을 했을 때와 해안을 지날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받는 피해 정도가 예.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태풍이 진입할 그 초반에는 해상을 지날 것이냐, 육상을 관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예. 이제는 육상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약간 뭐 몇 킬로미터 정도씩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미 하는 강풍 반경, 한 초속 25m의 강풍 반경이 거의 수도권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크기로 따지다라고 하면 지금 중형급 크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심의 위치는 큰 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예. 네. 이번 이제 서울에 지난달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태풍이 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진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폭우 피해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피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에요. 이번에 비가 온 것을 보면 8월 9일 날 우리가 이제 중부지방 서울 강남구 쪽에 비가 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국한된 폭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폭우를 보면 1시간 역대 기록들은 모두가 이제 그 기압골에 의해서 생성되는데요. 24시간 기록은 거의 태풍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내수 침수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 내수 침수보다는 하천에 의한 범람 우려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예. 특히 서울 지역은 지난 그 태풍의 직접적인 경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태풍이 뿜어낸 수증기로 인해서 어제부터 남쪽보다는 더 많은 강우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계속 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좀 가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태풍 관련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태풍을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풍의 눈에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좀 더 피해를 많이 받는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보통 이 태풍이 중위도권에 접근을 하게 되면 예. 태풍은 중심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위도권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편서풍이라고 하죠. 중위도권의 전반적인 바람을 지배하는 약간 서쪽으로 휜 바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 태풍 중심의 오른쪽에 위치한 곳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진행 방향과 그 태풍이 네. 가야 되는 방향과 가속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좀 더 위험한. 그래서 왼쪽의 강한 반원과 위험 반원의 풍속 차이가 한 초속 10m 정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강한 반원 같은 경우에는 태풍 자체적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속도와 진행하려는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강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뭐 부산이라든지 울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와 강한 바람들이 좀 불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전통적으로 이제 가을에 태풍들이 많이 몰려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흰남노 정도의 초강력 태풍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지금 한 해에 발생하는 태풍은 25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8월에 발생하는 태풍이 한 5.6개 정도, 이제 과거 30년치 평균 자료를 보면 예. 그리고 9월 태풍 5.1개, 10월에도 3.5개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11개의 태풍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14개의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특히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보통 육지 같은 경우에는 한참 8월이 더위의 절정에 달하지만 바다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네. 바다는 태양의 고도각 자체가 바다를 가장 뜨겁게 더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9월이기 때문에 네. 바다가 가장 뜨거운 상태인데요. 지금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를 통해서 몸집을 키우는 그런 태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8월, 그러니까 9월에 발생하는 그런 태풍이 좀 더 크게 세력을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 지역에 지금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 이번 흰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좀 더 막강할 가능성이 있고 이 막강한 태풍이 한반도로 모두 다 향할 거라고 하는 건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에 들어오기 좋은 여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더욱더 가을 태풍을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자체들 지금 현재 태풍 흰남노 피해 예방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6시경에 태풍이 부산에 상륙을 했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 연결해서 부산시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고맙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바쁘실 텐데요. 자, 지금 부산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가장 그 한가운데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약간 이제 좀 중심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그 만조 시간하고 태풍이 오는 시간이 겹쳐져서 해안가의 월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로 인한 피해를 저희가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태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뭐 피해 상황이 뭐 구체적으로 들어온 네. 게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는 보고된 게 없고요. 예. 네, 재산 피해는 뭐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현재까지는 부산시와 시민들이 철저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그 피해 상황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당초 이제 부산 세계 박람회 관련해서 파리 출장 계획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이제 취소를 하시고 시청에 복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흰남노 상황이 네, 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시고 있는 거죠? 네, 2030 세계 박람회도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예. 시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래서 예. 공항으로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비상 3단계로 격상해서 어제부터 오늘 밤 사이에 전 예. 직원들이 이 밤샘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3단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태풍 차파였나요? 그때 부산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네. 입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뭐 대피 권고랄까요? 뭐 그런 조치가 좀 있습니까? 네, 네. 저희가 저지대나 또 이 반지하와 같이 좀 위험한 지역에 사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대피 명령을 내렸고요. 예. 또 대피 권고도 한 463세대에 대해서는 대피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외에도 해안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대피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서 예. 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번 태풍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미리미리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부산은 이제 해안가를 끼고 있는 데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해일 피해도 있고요. 또 빌딩풍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많은 대비를 하셨겠죠? 네네. 가장 우려되는 바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월파 또는 해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해운대 지역이나 기장 일부에서 이 월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저희가 배수로를 비우는 조치를 철저히 했고요. 또 예. 해안가 저희가 이제 카페나 뭐 이런 상가가 네.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철저하게 바람을 방지하기 위한 이 대비를 했고 또 예. 그래서 지난번 월파가 돼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좀 배수가 그때보다는 훨씬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네. 바람이나 비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걸어다니는 시민들 그리고 네. 걸어다니는 시민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간판이라든지 예. 유리라든지 이런 데 이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런 네, 부분에 네. 대한 뭐 대책들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밤새 한 24건 정도의 단순 안전 위험 보고가 있어서 예. 조치들을 했고요. 지금 아침에는 저희가 지금 철도, 버스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운행 중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가급적 아침 출근 시간을 늦추기를 지금 강권을 하고 있고 예. 또 학교는 뭐 지금 학생들은 다 원격 수업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내에는 별로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모쪼록 이제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야 할 텐데요. 끝으로 시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태풍 통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피해가 있는 상황은 즉각 좀 신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피해 이후에 복구에도 다 동참을 하셔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부산에 네. 이제 해안가 이제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특히 빌딩풍이 좀 우려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부산시장과 이야기를 했지만 빌딩풍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한다면 어떤 점을 좀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저희가 태풍의 중심이 부산을 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부산시장님 말씀대로 예. 해운대라든가 마린시티 쪽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만일 유리가 깨지거나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욕실과 같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욕실 같은 곳이 없으시면 예를 들어서 이불이라든가 침대 밑과 같이 날아다니는 유리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기압차 같은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가급적 지금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건물 지하에 있는 안전한 예.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대피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보면 골목 사이나 길서 쪽으로 간판이라든가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날아다니는데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네. 인명 피해가 굉장히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은 절대 이동을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태풍이 지나면은 뭐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좀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태풍이 저희가 상륙 시간이 새벽 5시 정도 돼서 예. 우리가 행인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예.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위해서 6시나 7시 때 그러니까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출근 시간을 조정해 주시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주변을 잘 살피시고 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아까 네. 보면은 태풍의 경로가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고 이제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피해를 입혔던 뭐 루사라든지 뭐 매미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는데 느린 태풍과 빠른 태풍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이 매미와 루사라는 태풍들이 지금 오고 있는 흰남노와 굉장히 유사한 태풍이라고 지금 많이들 부르고 있죠. 그 예. 이유는 네. 이제 9월에 발생한 가을 태풍이고 이 지나가는 경로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매미와 루사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아픈 태풍들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유독 이 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흰남노와 루사와 매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네. 이 매미 같은 경우는 강력한 풍속을 지녔지만 한반도를 관통하는 데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루사는 이보다는 풍속이나 세력은 조금 약했지만 예. 한반도에 22시간 정도 굉장히 오래 느리게 있었구나. 지나가면서 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죠. 예.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흰남노는 5시경 상륙을 해서 늦어도 8시 정도,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강도는 그만큼 세고 아직 네. 강도가 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 체류하는 시간이 조금 적은 만큼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전 태풍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네. 통영 주민분을 한번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어류 양식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통영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주민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1시 정도부터 한 4시 정도까지는 예, 정말 심하게 강풍으로 예, 이제 밖으로 나가 보지도 못할 그 정도로 예. 어제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 이제 태풍이 한 5시 정도 네.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별다른 특이한 지금 사항은 저희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확인을 못 하시도록 강풍이 굉장히 세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계신 거죠?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은 뭐 다 육지로 다 대피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네. 뭐 바다에 전혀 뭐 나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뭐 흰남노가 네. 이제 뭐 많이 지나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번에 태풍의 위력 예전과 비교했을 네. 때 뭐 상당히 강했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예전보다는 그렇게 뭐 피부로 뭐 와닿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예. 태풍이란 거는 뭐 사실 뭐 자연의 저희들이 일부분이 저희들이 뭐 이 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별로 뭐 예상하고 뭐 이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할 줄 아예 없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이제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대표님을 포함한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는 뭐 보고된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뭐 그거는 확인을 뭐 못 하셨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연락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자, 그 통영에서 이제 어류양식장을 네. 운영하시던 대표님과 연결을 해봤고요. 자, 좀 저희가 이제 피해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방금 이제 통영 같은 어류양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태풍이 올 때마다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예. 바다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가 또 언제 나타나냐면 2차적으로 또 내수에서 오염수들이 많이 나왔을 때 또 가두리 양식장에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저희가 올해 태풍이 올해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조금 했기 때문에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면 빨리 우선적인 조치를 취해서 예.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주도에서는 이제 800가구가 넘는 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 새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10,000가구가 넘었다고 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할 경우가 잦은 것 같은데 예. 이럴 때는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다행히 이번에 정전이 발생한 시간이 대부분 주무시는 야간이라서 조금 피해가 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가 지역이라든가 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장사하기 뭐 준비했던 고기라든가 네. 아니면 화로회 같은 것들이 많이 폐사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이런 것들이 안전한 곳에 있을 피해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모두가 나오시는 시간인데 정전이라면 엘리베이터에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고 가급적 한 좀 10층 이하라든가 높지 않으면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태풍의 피해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뭐 인명 피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새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1명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울산 울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자세한 경위는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정으로는 하천 부근에서 음주 후에 물에 좀 휩쓸려 간 것으로 소방 당국이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시설물 피해도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 피해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총 44건이 보고가 됐고요. 예. 이걸 호수로 이제 세 보니까 2만 300호가 조금 넘었습니다. 어휴, 예. 상당히 많은 가구가 정전이 됐는데 복구율도 중요하겠죠. 예. 원래대로라면 금방 복구가 됐을 텐데 현재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복구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복구가 현재 3,000호가 채 안 됐어요. 2,795호가 복구가 됐고 이걸 복구율로 환산하면 13.7%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오전 혹은 뭐 오후가 돼서 안전해진 다음부터 복구가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네. 그 시설 피해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침수 피해 없을 수 없겠죠. 예. 이 주택이 세 채가 현재까지 침수된 걸로 보고가 예. 됐고 뭐 상가, 차량 등 합쳐서 한 6건 정도가 현재까지 확인이 됐고요. 예. 도로도 곳곳에서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 6건 정도가 유실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재민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총 지금 3,463명 정도가 집에서 나와서 네. 임시로 만들어진 시설에 좀 대피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가장 안전하고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일까요? 집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제일 위험한 것은 이제 누전에 의한 감전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전은 일반적으로 침수가 되더라도 1m 이상 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접촉에 의한 감전 사고가 많이 접촉에 일어나요. 의한 감전. 그래서 절대로 물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전기와 관련된 시설들은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보면 나온 물들이 들어온 물들로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2차 피해라는 거는 이제 부식이라든가 이런 곰팡이 같은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빨리 물을 빼고 2차 작업을 하는 것이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 기자, 지금 태풍이 바닷가 쪽을 이제 훑고 지나오면서 지금 걱정됐던 것이 폭풍 해일이 일어났을까 그 여부였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뭐 해일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정확히 저희가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예. 아까 저희 현장 기자들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상당한 파도가 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예. 네. 일단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게 만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강한 태풍이 지나가다 보니까 예보상으로는 7m에서 최대 7m에서 8m의 파도가 이를 수 있다. 예. 저희가 지금 쌓아놓은 방파제 이런 것들이 뭐 곳곳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예. 뭐 3m, 4m, 5m 이런 정도 수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대 규모가 7m, 8m라고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통영에서도 어청 계장님께서 예.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지금 밖을 내다볼 수도 없을 만큼 이 바람과 비바람이 심한 상태니 네. 최대한 지금은 안전한 곳에서 계시고 그 이후에 일단 나가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걱정되는 것들 또 하나가 또 산사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산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니까 산사태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 예. 그 산사태 우려 지역에 사시는 분들 물론 뭐 대피하셨으면 좋겠지만 예. 지금 계시다면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산사태는 사실 징후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대피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예전에 예. 지금 태풍이 이동 경로에서 지리산 일대, 산천과 같은 지역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어서 조금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산사태는 비가 그친 다음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게 지금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동해에 있는 수증기를 강원도 일대에다가 많이 몰아넣어서 속초라든가 강릉 쪽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이제 네. 6시 40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잠시 뒤면 출근들을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그렇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뭐 출근 시간을 늦추던가 아니면 아예 출근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뭐 가급적으로는 자가 운전보다는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네. 그 지역에 아직까지 교통이 차단되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교량 같은 것들을 이용하실 때 차량을 많이 이용하신다 그러면 네. 장대 교량은 우리가 20m/s가 되면 차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평소보다는 또 차량의 운행 속도도 조금 줄여주셔야 예. 되고 그다음 침수된 지역에서는 포트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해서 운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피해들이 네. 들어올 텐데 자, 김 기자 지금 새로 들어온 뭐 피해 상황 또 새로운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피해 상황은 뭐 아직 정확히 집계가 되고 있지만 예. 이 간밤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이 대표적으로 몇몇 이 방송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혹은 호기심에 이런 방파제 부근에 직접 예. 가서 자신이 이제 태풍의 위력을 몸소 보여주겠다. 사진도 찍으시고 인증샷도 남기시고 네. 이러려고 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 안전요원이 있다면 가서 말리고 이런 모습도 저희 CCTV에 찍히고 했었는데 예. 네. 이런 일들은
본인도 위험에 처하지만 안전 요원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금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온다고 예고가 돼 있지만 예. 이 바다에 들어가는 게 금지된 상황에서 이 패들보트를 타다가 적발된 그러니까요. 인원도 있었고요. 예. 이런 안전 사고는 특히 이제 주의만 한다면 예. 예.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최대한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